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방산 업체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한국의 무기 생산력에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런 속도를 본 해외 국가가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엄청난 비용 투자 약속을 한 것은 물론 지속적인 방산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푸틴은 한국을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현명하게 처신할 것을 경고했죠. 당시 푸틴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한국을 콕 집어 러시아를 상대로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이죠. 올해 4월에도 한국만을 콕 집은 저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자리에서 한국의 직접 지원 발언에 대해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전쟁의 직접 개입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죠. 작년 푸틴 대통령이 양국 사이에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경고를 날린 것과 더불어 올해 4월에 있었던 한국 저격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개입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무기 공급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러시아는 단기 결전을 포기하고 소모전으로 들어가며 재래식 전쟁을 지속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 물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장기전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죠.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까지 방문해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가들은 직접적인 도움보다 간접적인 도움으로 한계를 짓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서히 자원과 물자는 말라갔고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물자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한계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망에 빠졌죠. 그러나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태가 최근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폴란드의 전폭적인 병력과 물자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물자를 지원하면서 사기를 북돋은 것이죠. 분명 물자를 다 지원해서 지원할 무기가 없다고 밝힌 폴란드가 갑작스러운 적극 지원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물자 공급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여유가 생겨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죠. 심지어 폴란드가 보유한 한국 무기까지도 우크라이나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는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장기전으로 끌면서 우크라이나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던 러시아 입장에선 물자를 보급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대로 된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희망이었으나 한국이라는 강력한 방산대국이 끼어들면서 러시아가 세우고 있던 전쟁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죠. 그렇기에 러시아가 한국을 겨냥해서 날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보여준 엄청난 물자 생산력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무기 계약을 맺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군사 관계자들은 한국이 제때 무기를 공급할 수 없을 거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오히려 납기일보다 더 빠르게 무기를 납품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로템은 기존 납기인 9월보다 3개월 앞서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K2 전차 6대를 도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에 5대, 5월에 7대를 납품한 것에 이어 6월에 6대를 납품하는 데 성공하며 2023년 인도하기로 예정된 K2 전차 18대를 완납했습니다. 폴란드는 계약을 맺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K2 전차 28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원래 납기일보다 3개월 빠르게 폴란드에 수출이 이루어지며 기존 서방 국가들의 무기 생산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납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폴란드는 이에 고무되어 각종 한국 무기 수입을 논의하는 등 미칠 듯한 속도의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도 이러한 한국의 생산 속도에 감탄한 폴란드가 추가 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속도만으로도 한국은 세계 주요 무기 생산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산 속도에 많은 국가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이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CNN은 한국을 방문, 그 속도의 비밀을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무기 생산 공장을 둘러본 CNN 취재진들을 감탄하게 한 것은 바로 한국 무기의 부품 국산화율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평균적으로 70% 이상 부품 국산화가 완료되었고 핵심 기술들 역시 해외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 아닌 자국 기술로 만들었기에 수출에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국 수출 속도가 빠른 이유라고 분석했죠. 실제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스스로 기술을 개발한 한국 개발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K방산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만일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지금의 무기를 만들었다면 수출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에 납기일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애초부터 수출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 기술 보유국이 수출을 금지하면 한국 무기는 수출길 자체가 막히기 때문이죠. 이런 한국의 성장을 미국 방산업계는 두렵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국 방산업체들이 한국 방산업체들에 밀려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국 언론인 폴리티코는 미 방산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서 폴란드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무기 수출에도 한국이 관여하게 되면 메이드 인 USA 무기가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무기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한국 방산 시장의 성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죠. 독일도 한국 방산의 성장에 두려움을 느껴 유럽 방산 시장에 한국 무기 쿼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정도로 수출 제동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폴란드의 빠른 무기 납품에 감탄하면서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게 된 해외 국가가 생겼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호주였습니다. 최근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서 승리를 따내며 호주 방산 시장에 성공적인 진출을 완료한 한국 기업은 호주 정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호주 육군의 레드백 IFV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납기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7년 초에 첫 번째 차량을 인도하고 2028년까지 최종 차량 인도를 마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팻 콜로이 호주 군수사업부 장관은 호주 정부의 계획보다 더 빠르게 최종 차량을 납품할 수 있는지 한국에게 타진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의 대결을 상정해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호주에서 한국에게 무리한 일정 소화를 요구한 것이죠.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호주 정부의 가속화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한국 창원 공장에서 소규모 초기 물량을 생산하고 나머지 물량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여 조기에 납품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호주 정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으나 한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장담한 것이죠. 호주도 이 요청을 수락한 한국 기업에 대해 반신반의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폴란드의 빠른 납기를 보고 한국에 대한 신뢰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의 대결을 상정하고 전쟁에서 성공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전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호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직 호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전문가들이 현재 호주군이 보유한 국방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동맹인 미국만을 믿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사이에서 호주가 밀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죠.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넘어 호주 인근 해역까지 침범해오자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 함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함은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는데요. 호주 정부는 이 보고서를 수용해 전략을 바꾸면서 현재 국방비를 증액하며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의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동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은 호주와 함께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주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해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호주 정부는 뒤이어 7,400억 원 규모의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사거리 연장형 첨단대 레이더 유도 미사일 등 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호주에 수출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무기 수출에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미국은 이번 호주의 무기 수출에 있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수출 허가를 내주었는데요. 호주 역시 이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금액을 사용하면서 최첨단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는 한편 지금보다도 더 많은 무기를 수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무기를 구매할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거리 지침이 완전히 해소되고 현무 시리즈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한 한국은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호주가 당연히 이를 염두해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레드백을 통해 한국과 방산협력 첫 스타트를 끄는 만큼 앞으로 호주, 한국 사이의 방산 거래는 더욱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세계 방산 업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 유럽을 넘어 호주에서도 한국 방산이 신기원을 이루길 바라며
계속되는 한국방산의 신기록 경신 소식이 이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